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7월 29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380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형은 물론 중소형과 소형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라도 서둘러 매입하려 나서고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 전 차종의 모델들을 직접 보고 시승할 수 있는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수지가 30일 문을 엽니다. 제네시스 수지는 지상 4층 공간에 총 40대의 전시용 차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네시스 차량 정시 공간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차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외장 소재와 동선까지 세심하게 구현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특별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기아자동차 4세대 카니발이 사전 계약 첫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을 시작한 4세대 카니발의 계약 대수가 첫날에만 23,00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출시된 4세대 소렌토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다 첫날 사전 계약 대수를 4,000대 이상 초과한 기록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니밴의 전형성을 뛰어넘는 디자인과 상품성, 여유로운 실내 공간 등이 고객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는 31일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는 지상 38층 8개 동 1,023가구로 구성되며 평균 분양가는 1,160만 원대입니다. 단지는 신도시급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성성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거 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오픈을 앞둔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이 오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단계별 현장 채용 박람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스타필드 안성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스타필드 안성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성시는 온라인 입사 지원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대행과 화상 면접 등을 지원합니다. LG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북부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LG전자는 새 단장을 마치고 올해 초 개장한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 C터널의 항공운항 정보 표출 시스템에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항 사이니지는 여행객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높은 가시성과 편리함, 뛰어난 화질 등을 갖춰야 한다며 LG전자는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사이니지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고 화질, 편의성 등이 탁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코엑터스와 손잡고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코엑터스는 29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고요한 M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의 청각장애인 맞춤형 기술은 틱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손목의 진동으로 주행 중 경고 상황 등을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 ICT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정위 등 3개의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3개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 심사 소위도 건너뛰는 그야말로 초스피드였습니다. 기습 상정 등에 항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하고 퇴장했지만 법안 상정부터 통과까지 불과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여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재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30분간 아던 총리 요청으로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는 국가 간 주요 의제가 주로 논의된 가운데 최근 성범죄 혐의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국 외교관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A씨의 얼굴과 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하며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